지금 삼성전자 이사 외에 독립이사는 6분인데 그중에 5명은 비즈니스 경험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 개개인은 다 훌륭하신 학자거나 네. 뭐 아주 고위 강연데 과연 그분들이 비즈니스 경험이 없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자본 배치라고 우리 이제 전문적인 표현인데 오늘 이사회 가장 중요한 그 결정이 돈을 어디다 쓸 것이냐 그런 예.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많은 대기업들의 이사회들이 개개인 이사분들은 훌륭하지만 그러한 트레이닝이나 교육이나 뉴스는 돈이다. 돈이 되는 뉴스 뉴돈 류순열입니다. 미국, 이스라엘, 이란 전쟁 여파로 금융시장이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는 안개 속이고요. 이럴 때일수록 시장의 근본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시죠. 이남우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교수님. 자, 오늘도 함께 진행해 주실 K증시혁명의 저자 강관우 더 프리미어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남우 교수님 소개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력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JP모건 애널리스트 하셨죠? 그리고 메릴린치 한국 공동대표. 그 전에 삼성증권 초대 리서치 센터장을 하셨고요. 무엇보다 한국 거버넌스 운동의 대명사입니다.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 회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배당 확대 뭐 이런 주주 중심주의 그래서 그 운동을 해오신 분입니다. 자, 교수님은 이 한국 증시 저평가의 가장 큰 원인 이 지배구조에 있다고 늘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뭐 우리 저평가 현상이 이번 정부 들어서 뭐 많이 해소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저평가 현상은 특히 일부 종목들, 일부 기업군들에는 꽤 남아 있고, 특히 이제 지배주주들이 있는 그런 업종이나 그런 종목 중에 남아 있고, 우리가 지금은 주가가 급등을 했지만 결국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면 다시 주가는 상당히 하락을 할 거예요. 물론 과거처럼 우리 2,500까지 내려가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길게 뭐 2, 30년 정도를 놓고 보면 한국 주식시장은 워낙 저평가돼 있었습니다. 이제 가장 큰 이유는 투자자 보호가 없다. 내가 회사의 주인인데 주주면 회사도 나를 보호해 주지도 않고 이사회가 나를 보호해 주지도 않고 그다음에 법제도가 나를 보호해 주지도 않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게 가장 큽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작년과 금년에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지만 한국은 되게 그 경기에 민감한 산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 이익이 엄청나게 부침이 심화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자본 집약적인 산업,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반도체, 자동차, 뭐 우리 한국다움, 뭐 삼성다움, 뭐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자본 집약력 그 산업인데 이제 이 산업들은 기업이익의 그 부침이 엄청 그 심해요. 우리가 영어로 이제 cyclical 하다고 하죠. 이제 그런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세 번째로는 관치가, 그러니까 이제 뭐 금융업종 같은 경우 최근에 많이 낮았지만 여전히 정부의 간섭이 조금 심하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디스카운트 요인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그 구조적으로 인구가 감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수업종들은 장기 성장성이 그러니까 어차피 이러한 내수산업의 그 고객은 국내 그 젊은 층들인데 이제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장기적인 수요 기반이 좀 취약하다. 근데 이제 그래도 뭐 압도적으로 투자자 보호, 주주 보호가 없는 나라. 특히 이제 외국에서는 한국은 이제 그런 나라였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상법 개정이 1, 2, 3차가 되면서 조금 바뀌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외국 투자가들은 워낙 그 한국 투자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 뒤통수를 하도 많이 맞아서 그
지금 걱정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러게 저도 이제 우리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일하는 때가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올 때 한국이 과연 바뀔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는 거 좀 아직도 뭐 실감하고 계세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너무 그동안 뒤에서 칼을 꽂는 듯한 그러한 기업들의 정책 아니면 이제 지난 정권에서 공매도를 갑자기 어느 날 전격적으로 그랬죠. 금지시킨 거 이제 예. 그런 것들은 진짜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인데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이번 정부가 너무 잘하지만 아직 경험한 것이 짧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최근에 보면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간 거 보면 신뢰가 높지만 외국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어떨까?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항상 그런 그 불확실성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많은 신뢰가 전에보다는 많이 부여가 됐지만 상당히 경계를 하고 조심하고 뭔가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항상 그런 걱정을 합니다. 한국이 되게 좀 다이나믹하죠. 그러니까 좋게 그런 얘기하면.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번에 이제 3차 상법 개정을 했는데 오히려 뭐 삼성전자나 SK그룹 같은 데서 자사를 소각한다고 해서 3차 상법 개정한 건 괜찮은 것 같은데 출발이. 근데 앞에 1차, 2차 했을 때 지배구조 개선, 뭐 이사회 충실 의무 뭐 이런 거가 현장에서 과연 잘 될까? 어떠세요? 우리 교수님 사회이사도 여러 군데 이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원래 이제 이사회라는 게 중요한 걸 우리가 처음 이제 우리가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뭐 이번 주 수요일 날 삼성전자 주총이 있는데 아 그렇죠. 약간 이사회를 둘러싼 꼼수들이 뭐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이 이사회 수를 이사 수를 줄이거나 임기를 좀 바꿔서 이 외부의 주주들이 임명하는 걸 막고 지배주주가 있는데 뭐 대기업들이죠. 삼성, SK 같은 데가 뭐 지분이 적어도 다 컨트롤을 하려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는데 뭐 최근에 보면 이제 자사주 소각 같은 거는 강제, 그러니까 이제 원래 꼭 강제 안 해도 됩니다. 외국 같은 데는 이제 이미 자사주, 자기 주식이라는 거 사는 순간 회사에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배당과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사는 순간 이제 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은 오히려 그 자사주를 모든 주주를 위해서 그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오히려 지배주주가 자기의 경영권이라는 표현은 좀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네. 자기의 컨트롤을 계속 그 휘둘르려고 그런 방패같이 사용을 하니까 그러면 뭐 소각을 하는 수밖에 강제화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런 소각이 된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코스피 그 프리미엄 특위라고 하죠. 오경 의원이 단장이신 저희 포럼에서는 네. 이제 자주 교류를 하는데 되게 열심히 하시고 기업에 대해서 워낙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 정부가 신뢰를 국회도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 겹의 레이어를 층을 쳐서 투자자 보호를 해준다고 이제 생각을 국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상당히 거침없이 입법화 작업이 됐는데 올해도 저희도 뭐 같이 국회랑 세미나를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입법이 상법 후속 개정 그다음에 자본시장법 관련된 입법 그다음에 상법 개정된 걸 좀 더 다지는 거래소나 금융위를 통한 연성규범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투자가들은 만에 하나 반도체 사이클이 꺾여도 물론 주가는 빠지겠지만 네. 과거같이 많이 빠지는 거는 없이 그러니까 저점이 높아지는 그러니까 한국은 어차피 이게 부침이 있습니다. 근데 저점이 높아지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그러한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상당히 뭐 장기적으로 좀 좋은 방향으로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과거에 보면 말이죠. 이게 그 이제 교수님은 주주 중심주의. 그러니까 이사회도 오너 대주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일반 주주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과거의 일반 이사회 모습은 주주가 주총에서 이사를 뽑으니까요. 그렇죠. 네. 아니 그래서 이제 집중 투표제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보면 저도 이제 경제부 기자 할 때 보면 주로 이제 경제지나 약간 보수 성향의 언론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재벌 중심 그 황제 경영을 비판하는 뭐 이슈가 이제 생기면 오너십을 굉장히 이제 강조합니다. 오너십과
대리인 문제를 이제 대비시키는 겁니다. 대리인들은 이제 자기 말하자면 월급쟁이 사장이고, 그럼 자기 재임 기간의 실적만 중요하잖아요. 중장기 책임 있는 경영을 못한다. 오너십 경영을 해야 멀리 내다보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한다. 이런 식의 오너십을 굉장히 강조하는 기사들을 많이 썼습니다. 과거에 보면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패밀리 비즈니스는 되게 좋은 그 사업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우리 이제 재벌들이 대표적인 패밀리 기업이죠. 아시아 애들도 우리 중국인들을 중심으로 되게 패밀리 비즈니스가 많고 유럽에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복스와겐, 그렇죠. 뭐 BMW, 뭐 하이네켄 뭐 이런 거 다 그 패밀리 비즈니스. 미국도 보면 월마트 같은데 이제 패밀리 비즈니스인데 장기적으로 좋은 비즈니스인데 지금 진행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길게 볼 수 있다. 한국에 가령 이건희 회장이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 강국이 됐고 바이오에 진출할 수 있고 그랬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핑계로 회사를 공개를 했다는 건 우리 회사의 다른 주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네. 어차피 내가 100% 컨트롤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삼성 같은 데는 뭐 한 30%를 컨트롤을 한다. 그러면 나머지 70%는 일반 주주인데 그 중에 50% 넘는 지분은 또 외국인들이 갖고 있고 뭐 국민연금도 있고 그러면 그 주주를 똑같이 나의 한 표와 그 사람의 한 표는 똑같으니까 그것을 이제 인정을 해주는 비즈니스 그 패밀리 비즈니스는 좋은데 네. 그것을 무시하는 패밀리 비즈니스는 과거에 뭐 60, 70년대에는 통했죠. 정부가 독재자가 보호를 해주고 근데 이제 더 이상은 지금 우리 자본주의나 대한민국 경제를 오히려 발목을 잡는 네. 지금 이 시대에는 맞지 않다. 이 시대에는 맞지 않다. 이제 되게 시대에 따라서 다른 생각을 해야 되고 과거에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지도 않았고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는 되게 우리나라 자본시장 증시의 참여자들이 의식이 엄청 높아지고 지식도 많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자사주 소각 그 삼성전자하고 SK가 발표를 했는데 이제 자사주를 보유하면서 결국에 주주들의 돈인데 그걸 특정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나 그런 데 쓰이는 그런 과거에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제 현저히 줄어들겠네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실제 이제 이번에 5조 원을 소각해서 아마 본인 지분율이 31%가 됐습니다. 근데 본인이 지분율을 높이고 싶으면 본인이 자기 돈으로 주식을 사면 돼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안 사고 회사 돈이라는 건 다른 주주의 돈으로 사서 나의 경영권을 방어한다는 거. 이제 신영증권 우리 여의도에 있는 대표적이죠. 네, 네. 52% 전체 발행 주식의 52%를 자사주로 들고 있고 아마 아직도 소각을 발표 안 했죠. 네, 예, 그래서 거기는, 뭐 예. 버티다가 이제 제 생각에는 예. 할 수밖에 없다고 대신 생각합니다. 증권하고 좀 다르죠. 예. 그래서 그 본인이 사고 싶으면 내 돈하고 회사 돈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예. 예. 그걸 구분하지 않으면 배임 횡령 이슈가 계속 따라다니는 거죠. 뭐 자사주를 사서 내 것처럼 하는 건 배임 횡령까지는 아니지만 그것까지는 아니고. 하지만 그것을 승인한 예, 예. 이사들은 네. 이사의 충실 의무에 위배가 되죠. 원칙적으로 그걸 적용을 하면 왜냐하면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어서 지배주주 편을 들고 그것이 일반 주주한테 손해니까. 네. 근데 이번 주에 이제 삼성전자 주총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뭔가 좀 나오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많아요. 특별 배당금 뭐 100조 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보면 잉여 현금 흐름이 있으면 거기서 반 정도는 주주환을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사회에서 뭐 약간은 뭐 그런 뭐 꼼수라고 할까 뭐 그런 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용서를 해줘야 될까요? 용서가 안 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어디 그 5대 그룹 누구를 만나고 왔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다행인 게 이번에 삼성전자가 외국인 이사를 안 뽑아서 버텨줘서 다행이라고. 삼성이 밀리면 그분 표현입니다. 예. 삼성이 밀리면 우리도 밀린다. 왜냐하면
자기네가 통제할 수 있는 만만한 교수분들로 모시고 싶어 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되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만하고 격차가 벌어졌고 대만은 TSMC 같은 경우 10명 중에 6명이 외국인 이사입니다. 네. 자신감이 있는 거죠. 일본도 요즘 잘 나가는 회사는 다 외국인 이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주총이고 배당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이재용 회장도 받고 거기 뭐 투자를 많이 한 분들은 이제 낮은 분리과세를 지금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려면 그 다음 날까지 지금 이제 밸류업 공시를 해야 되는데 그 금융당국과 거래소가 약간 간이 형식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이 형식이라는 거는 뭐 영업이익률 목표, 설비 투자 이런 거 발표하고 중요한 자본 비용이나 자본 배치 원칙, 그다음에 이사회가 드라이브를 해야 돼. 이런 거는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삼성이 약간 물타기식의 밸류업 공시를 할 건지 아니면 정통으로 그다음 공시를 네. 밸류 공시를 안 했으니까 저는 그래도 삼성이니까 이번에 발표를 하면 좀 제대로 하지 않을까. 근데 오히려 그거를 목요일 날까지 기다리지 않고 수요일 날 아마 그 주총일 날 주총이 그러니까 저희는 정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되게. 그러세요? 예, 하지만 이게 워낙 이익이 많이 나고 주주들도 뭐 분위기가 좋을 테니까 네. 뭐 큰 마찰 없이 지낼 텐데 밸류업을 좀 펀디멘털하게 깊이 있게 발표하지 않을까. 오히려 수요일 날 다음 수요일 날까지 날에. 안 기다리고 예, 예.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제 추측입니다. 네. 뭐 큰 뉴스죠. 그러면 네. 되게 뭐 그런 게 나오면 주가가 또 탄력을 받을 수 있겠네요. 뭐 투자가들 따라 다양한 해석을 할 겁니다. 근데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뭐 국내 증권사, 외국 증권사들 추정치를 대충 보면 올해 2026년에 영업 현금 흐름, 그러니까 뭐 대충 뭐 이익 나는 거에다 네. 감가상각 더하고 이제 그 현금 흐름이 수반이 안 되는 그런 비용들 이렇게 더한 영업 현금 흐름이 한 180조에서 200조 원, 내년은 한 250조 원 나는데 원래 삼성전자는 뭐 3년 단위로 해서 그 이 영업 현금 흐름에서 설비 투자를 차감한 거. 그래서 올해 설비 투자를 70조, 내년에 80조 한다고 네. 뭐 증권사마다 틀리지만 네. 그러면 이 프리 캐시플로우라는 그러니까 주주한테 바로 돌려줄 수 있는 게 올해 한 90조 원, 거의 100조 원 됩니다. 내년이 한 120, 30조 원 되는데 과연 그거를 다 돌려주면 좋은데 저는 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일부는 뭐 임직원 보상한다고 좀 뛰는 것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되게 좋은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M&A용으로 좀 뛰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M&A용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삼성전자가 본업에서 조금만 딜들을 했는데 반도체에서 의미 있는 M&A를 하나도 못했어요. 네, 네. 거기 뭐 중역들도 많이 뽑고 그랬는데 그래서 뭐 그렇지 않을까 생각도 네. 들고 최근에 저도 독일 가서도 또 하나 M&A 하나 했죠. 예. 네. 공조기기인가 이제 그런. 네. 근데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본업인 삼성의 코어 비즈니스하고 또 상관없는데 안정적인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데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사회가 중심을 잡아서 회사가 주는 걸 이렇게 도장만 찍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돈을 벌면 이사회라는 게 그런 걸 하는 거거든요. 네. 성장에 대해서 투자를 이만큼 하고 남는 돈은 주주한테 환원을 하자. 주주 환원은 배당 아니면 자사주 매입 소각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주도적으로 드라이브하는 게 이사회인데 지금 삼성전자 이사회의 독립이사는 6분인데 그 중에 5명은 비즈니스 경험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 개개인은 그러세요? 다 훌륭하신 학자거나 네. 뭐 아주 고위 강년데 과연 그분들이 비즈니스 경험이 없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자본 배치라고 우리 이제 전문적인 표현인데요. 이사회 가장 중요한 그 결정입니다. 돈을 어디다 쓸 것이냐 이제 예. 그런 예.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많은 대기업들의 이사회들이 개개인 이사분들은 훌륭하지만 그러한 트레이닝이나 교육이나 그런 것들이 갖추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이사회가 문제라고 합니다. 이거 실질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뭐랄까 이력과 역량 자체가 네네 그런 경험을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 경영을 하든 그러니까 다른 그 유사 업종 국내나 해외에서 비슷한 역할을 하던 임원이나 사장을 모셔오는 게 가장 좋다고 하는데 그럼 결국 이사회가 그런 역할을 못 해주면 이거는 재벌 오너의 의사 결정으로 모든 게
근데 그런 식으로 흘러왔던 건가요? 그러니까 그러한 능력이 없는 분들을 지금 모시는 게 이제 뜻이죠, 되게. 네. 그래서 그분들은 또 대부분 연임을 다시 하고 싶으니까 네. 회사에 반하는 그 의사결정을 안 하고 그래서 2번 마치고 또 다른 데 가서 좋은 평판을 갖고 네. 또 하는 게 이제 목표여서 악순환입니다, 되게. 예. 예. 그게 보면은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나라 재벌들이 이제 있는데 거기 이사회 구성원들을 보면은 뭐 인품이나 면면은 좋으시나 현장 경험이 좀 부족하시고 뭐 이런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그러니까 기업을 다니지 않은 분들이 네. 대부분이죠. 네. 예. 해외 쪽은 어떠세요? 해외 쪽은 많이 보셨을 텐데. 근데 외국은 기본적으로 이사회가 뭐 한 10명에서 한 12~13명이 보통이고 우리가 보통 네. 얘기하는 S&P 500의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 사내이사는 딱 1명입니다. 아. 왜냐하면 뭐 이사회라는 게 경영진들 모여서 토론하는 게 아니니까 네. 그거는 뭐 임원들끼리 얘기를 하면 되니까 음. 회사 경영진을 감독 감시하고 그다음에 회사의 중장기 전략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니까 주특기가 있는 선수들이 모이는 겁니다. IT 전문가, 자본시장 전문가, 뭐 법률 전문가 아니면 뭐 ESG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4가 아니고 7, 8의 그 시너지를 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사회에 대한 접근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